일단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포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죠? 세포 구조 진화되지 않은 원핵 세포로 되어 있었던 아이가 있었죠. 원핵 생물계 그죠? 원핵 세포로 되어 있어서 자 핵막 있어요 없어요? 원핵 생물계를 구성하는 애는 핵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핵막 핵산 내가 세 개 헷갈리지 말했잖아. 세 개 헷갈리지 말했잖아. 자, 핵산은 고유한 유전 정보 DNA. 그러니까 DNA는 있어. 고유한 유전 정보인 핵산은 있어. 오케이? 핵산은 있거든. 근데 그 핵산이 별도의 방, 사장실처럼 거기에 담겨 있어? 안 그랬잖아. 그렇지 않댔잖아. 원시 형태 세포이다 보니까 원시 형태 세포, 원핵 세포로 되어 있다 보니 걔를 담아두는 별도의 주머니가 없더라. 즉 핵막이 없더라. 핵이 없더라. 원시 형태 세포. 즉 얘네들이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 핵막하고 핵이 없더라. 시험지 많이 나와. 핵막과 핵이 없다는 거. 오케이. 원핵 세포. 그래서 누구들? 아메바야. 대장균이야. 원핵 세포. 원핵 생물계 대표적인 대표 예시 주자. 누구야? 아메바. 대장균. 둘 중에 누구일까? 아메바일 것 같지? 대장균. 왜냐면 자 너네가 생각하는 아메바는 이름이 비슷해. 누구? 얘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다니까. 원생 생물계야. 오케이? 걔는 좀 더 진화되어 있는 진화된 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 세포로 된 원생 생물계에 속해. 자 글자 딱 하나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딱 까먹게 딱 좋다니까. 원생 생물계. 얘는 어떤 세포로 되어 있다고? 원핵 세포가 아니라 진화된 형태의 세포, 진핵 세포로 되어 있다고. 오케이? 진핵 세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세포 내 막성 소기관을 갖고 있어. 세포 내 막으로 쌓여져 있는 소기가 별도로 자신의 정보를 담아두는, 그지?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돼요? 그 핵이라는 공간 안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그쵸? 유전 정보, 고유한 자신의 유전 정보는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뭐 있어? 핵산이 있어.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 핵산이 있어. 근데 걔를 담아두는 별도의 주머니, 별도의 방, 핵, 그리고 핵막도 있다. 오케이? 핵산은 당연히 있을 거고 자신의 유전 정보니까 핵막도 있고 핵도 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종류들. 그치? 아메바는 원생 생물계고, 그치?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게 누구더라? 대장균이더라. 걔네보다 훨씬 하급바디, 그치? 학고 훨씬 더 단계가 진화 단계가 좀 낮은 아이들 대장균. 자,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우리 항생제 저항세균들의 출현, 자연 선택선 하면서 자, 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세포막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 세포막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준 세포, 벽. 근데 그 세포벽에 성분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더라? 피읍자로 시작하는 거. 어저께 적으라고 했던 거. 피읍 좀 길었어. 맞아요.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세포의 제일 바깥에 세포막이라고 하는, 세포막 말고도 제일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원핵 생물계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 펩티도글리칸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내거 동물세포에는 공격당하잖아. 왜? 동물세포는 전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입자가 없거든. 근데 저 세균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져야 자기 거의 새끼가 완성이 되니까, 자기의 자손세포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약체제가 뭐가 되는 거다? 항생제가 되는 거다. 그쵸?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세포벽 성분이 있고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이 누구더라? 펩티도글리칸이더라. 됐죠? 꼭 기억하세요. 자, 대장균이 했고요. 원핵 생물계는 그러면 펩티도글리칸 같은 세포벽이 있어요. 어떤 애는 세포벽이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세포벽이 없기도 하고 다양해, 생물마다. 근데 특정한 어떤 세포벽 성분을 이제 뭐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생 생물계에 누가 있다? 아메바도 있고 핵함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글레나도 있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먹는 김, 그지? 미역, 다시마 다 원생 생물계더라. 진화된 형태의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핵산 있고 당연히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가 있고 엽록체 같은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세포벽이 있는 애들도 있고 세포벽이 있거나 없거나 세포벽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기까지 하다 없거나 거기까지 하다가 균류까지 하다가 그죠? 균류는 자 진균류들은 스스로 걔네들이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광합성? 못해. 그지? 못해. 근데 누구? 소나무 같은 거에 기생해서 얘네가 양분을 얻는 애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 진짜는 좀 생략하고 균계 또는 균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균계. 자, 근데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도 균이 들어가고 세균류에 해당하는 얘도 균이 들어가니까 아 그래 대장균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장균, 포도당, 구균 듣고 있어, 마루씨? 대장균에도 균이 들어가. 균계에도 균이 들어가. 그러면 뭔가 단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가 얘겠지? 라고 외워버리면 망했으요. 그죠? 아니라고. 그지? 자, 대장균이나 포도상 구균 뒤쪽에, 그지? 뭐로 되어 있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 포도상균, 젖산균,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균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저기 있는 진균계는 곰팡이나 버섯들 같은 애네들. 그래서 하등 균자로 끝나지 않더라도 진균계에 속한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균 자체들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스머프 알아요? 너네 스머프? 만화 중에? 스머프? 스머프가 살고 있는 집 보면 거의 버섯 모양이다. 그지? 버섯 모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실 형태처럼 되어 있는 얘네들의 세포들이 모여서 뭘 이룬다. 이렇게 실 바닥에 균사체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곰팡이나 버섯들을 구성하는. 오케이? 근데 저 실형태 같은 세포들의 제일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는 뭐가 있더라? 세포벽이 있더라. 오케이? 근데 그 세포벽 성분이 이름이 뭐더라? 얘는 키틴질이더라. 키틴질. 그죠? 키틴질. 자, 어저께 했던 거 간단히 복습했어요. 차이를 두어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송이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곰팡이, 그지?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 다 그쪽이 균계 쪽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 오늘 배울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를 구분을 지을 건데요. 식물계와 동물계 먼저 자 식물계는 대표적으로 광합성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광합성 할 수 있도록 뭘 갖고 있어요? 무슨 세포 소기가?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물계를 먼저 두 개 나와있는 식물계만 먼저 설명 한번 해볼게. 근데 거기 식물계 보면 그지? 당연히 식물계 어떤 세포로 되어 있겠어?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왜? 여기서부터 나머지 얘네들은 싹 다 모두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요. 누구 빼고? 원핵생물계 빼고 다 진핵세포로 싹 다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식물세포들 제일 바깥쪽에 뭐 있어? 세포벽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세포벽이 있어. 근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의 이름은 뭐고? 쟤는 원핵세포가 가지는 건 펩티도글리칸이야. 근데 식물세포가 가지는 건 적어봐. 거기 셀룰로스라고 적어줘. 셀룰로스. 식물도 세포벽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만 치면 되겠다. 셀룰로스. 동그라미만 치세요. 주된 화학적 성분이 셀룰로스인 식물세포 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 종류의 세포벽 이름들이 서로 다른 거 배웠어. 곰팡이도 세포벽 갖고 있어. 식물도 세포벽 갖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뭐도 원핵 식물계도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역할은 똑같다. 음영을 유지해줘. 근데 화학적 조성이 달라서 그걸 물어본다고. 그걸 물어보면서 너네가 평가하게끔. 그치? 너희가 답을 초이스하도록 물어보니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식물은 자 다세포성인데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탄수화물 계열로 되어 있는 지금 저 50쪽에 있는 식물계 거기 맨 위쪽 자 동그라미 2번 부분 다세포 생물이며 세포의 셀룰로스가 주성분인 셀룰로스는 주로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 성분. 자 그리고 당연히 다세포성인데 조직과 그지 기관의 분화가 있죠. 왜? 우린 이미 배웠어. 식물은 조직계도 있다.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조직계까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조직계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영농지에 있어서 스스로 양분 만들겠죠. 그죠? 거기 식물 종류 보니까 해바라기, 고사리, 오사니기 막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보고 일부는 포모자로 번식하고 일부는 씨로 번식한대. 그래서 식물을 선생님이 조금 더 분류를 시켜줄게. 식물계 내에서도, 그죠? 우리 아까 동물계에서도 척삭동물이 있어요. 척삭동물문, 척추가 없어요. 그래서 무척삭동물문.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문으로 나눴었잖아. 곤충은 뼈 없죠. 내가 곤충을 특히 모기를 딱 잡았어. 막 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척삭동물문, 무척삭동물문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눈 것처럼 식물들 종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걔네가 종자로 번식하는지, 그지? 번식 방법의 차이로, 그죠? 자연 분류 해보는 거야. 번식 방법의 차이로 그게 이렇게 나와. 어떻게? 포자로 번식하냐? 포자가 곰팡이들처럼 막 바람에 습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서 번식하는 거야. 근데 포자가 아닌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 안에 수박씨, 그지? 열매 안에 사과씨, 그렇게 씨로 번식하는 것들이 종자로 번식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들이냐,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들이냐.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리고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들 안에서도 걔가 키가 높게 자랄 수 있냐, 높이가 되게 높게 자랄 수 있냐. 그러면 봐봐. 키가 높게 자라려면 얘들아, 여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있겠잖아. 그럼 키가 되게 높게 자라려면 무엇이 발달해야 키가 높게 자랄 수 있을까? 그치? 뿌리나 줄기나 잎처럼. 그러면 뿌리, 줄기, 잎을 관통하는,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줄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뿌리, 줄기, 잎 내부에 혹시 물간, 체간 들어봤죠? 나한테 들어봤죠? 그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해? 우리 꽃이 다발로 있으면 꽃이 다발로 있으면 꽃다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관들이 다발로 있으면 관다발이라고 하겠지. 그지? 봐봐. 얘네가 관다발은 물관과 체간을 합해서 말하거든? 마루씨 힘내봐요. 물관과 체간 두 개를 합해서 말하는 거야. 우린 그걸 관다발이라고 해. 그럼 봐봐. 위에 있는 잎들이 광합성 할 때 식물의 광합성에 빛만 필요해? 뭐도 필요해? 물도 필요해. 맞아. 식물한테 물 줄 때 내가 야 이봐 너 물 마셔라 하면서 입한테 빨대 꽂아놓고 막 물 부어주지 않잖아.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처럼 저 입에 빨대를 꽂아놓고 물을 붓진 않잖아. 뿌리 쪽에다가 물을 주면 알아서 그 물들이 슉슉슉슉 빨아서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물간, 체관이라는 관다발이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도 쭉 이어져서 길게 발달이 되어야 키가 높게 자랄 수 있어. 왜? 물은 아래서 공급받기 때문에. 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게 물관이야. 돼요? 그걸 물관이나 체관 두 개를 합해서 관다발이라고 해요. 관다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야 키가 높게 자랄 수 있어. 높다. 그치? 높게 자라서 이외에 있는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계속 합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번식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물 여러 개들을 또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냐,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냐, 관다발 발달 유무로 또 나눠. 식물계 안에서 지금 알아보는 거야. 지금 식물계 안에서. 그래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있어. 오케이? 근데 그 관다발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애들 중에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걔네들이 누구냐? 관다발이 발달이 안 돼 있거든. 거의 붙어 자라. 관다발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거의 바위나, 그지? 나무 틈에 거의 붙어 자라는 거야. 누구들? 이끼들. 이끼 같은 애들이 포자로 번식함과 동시에 관다발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애들이야. 그걸 우린 선태식물이라고 해. 선태식물. 이끼들, 우산이끼, 오케이? 우산이끼 뭐 이런 거 됐죠? 우산이끼, 소리끼, 선태식물들 또 나와요. 오케이, 선태식물. 근데 그들 중에 선태식물 빼고 지금 관다발이 좀 더 발달된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 자, 그러면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 키가 조금 더 크겠네. 이끼들보다. 그지? 근데 포자로 번식해. 누구 있을까? 혹시 고사리 알아? 고사리.
고사리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좀 성체의 큰 고사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나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닥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름 잎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린 고사리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여러분의 이제 고사리 나무를 만드는 데 거의 사용이 되죠. 여린 고사리들. 그죠? 고사리들도 토사로 번식합니다. 근데 관다발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자, 관다발 발달 유무에 의해서 나눠보면 고사리들은 양치식물이야. 고사리, 쇠뜨기. 이거 내가 이 식물 종류 왜 선생님이 써주냐면 너네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여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디테일하게. 네, 이 종류를 구분을 못하잖아. 그지? 그러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식물에 분류하면서. 오케이? 식물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진다고. 왜? 아까 얘기했던 자연 분류적인 방법으로 포사로 번식하는 얘냐, 그 안에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냐 들어있지 않느냐로 나뉜다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야 높게 키가 자라면서 위쪽에 있는 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또 관다발이 발달이 안 됐으면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자라. 땅바닥에 붙어 자라잖아. 이끼들은. 선택식물들, 이끼들이고 걔네들보다 살짝 키가 높게 자라는 게 양치식물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쓸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 키가 커. 돼요? 얘 빼고. 선택식물만 빼고 대부분 다 키가 높게 자랄 수 있다고. 왜? 선택식물만 관다발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돼요? 오케이? 선택식물들만 관다발이 발달이 안 됐고 대부분은 키가 좀 높게 자랄 수 있어.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옛날 지제시대에 거의 고생대 때 양치식물은 지금 현재 쟤보다 키가 더 높게 자랐어. 고사리가 저 키보다 더 높게 자랐다는 게 이해가 돼? 안 되지. 아주 오래전 몇억 년 전에 발생했던 지금 현재의 고사리들보다의 선조들은 저만큼 키가 높게 자랐던 식물이었어.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냐 되지 않냐로 쭉 먼저 나눠봤고요. 그리고 종자로 번식하는 얘네들 중에 뭐가 있냐. 이들 중에서 종자 번식하는 얘네들 중에 자, 종자를 걔를 더 디테일하게 보호하는 그 씨방이 있는 애들 있어. 근데 씨방이 발달이 안 된 애도 있어. 씨방의 유무로 욕한 거 아니에요? 씨방의 유무로 씨방 유무 씨방이 없는 애들. 그래서 밑씨가 그냥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야. 솔방울처럼 방울처럼 솔방울처럼. 그래서 은행나무나 그지? 은행나무 소나무의 솔방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식물일까? 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는데 종자로 번식하면서 근데 그 종자 안에 그지? 씨방이 없고 그냥 밑씨가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야. 얘가 겉씨식물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먹는 과일들 그죠? 귤, 감, 사과, 배, 딸기 얘네들이 밑씨가 안으로 보호되어 있어. 씨방에 의해서. 우리 꽃 피고 난 다음에 자 봐봐요. 얘들아 대부분의 저 겉씨식물이 아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누구? 속씨식물들은 속에 숨어져 있다고. 누가? 씨가. 그지? 씨방에 있어서 얘를 보호해. 씨방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꽃이 피잖아. 얘들아 식물이 꽃이 있어. 암술대가 있고 수술이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수술해서 뭘 만들어? 꽃가루 만들어. 그럼 꽃가루가 날라와. 암술에 붙어. 오케이? 암술에 붙어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누가 있냐? 씨방이 있어. 그 씨방이 있어서 이 밑씨를 보호해. 오케이? 밑씨에 난세포가 있거든. 난자가 있어. 난자. 우리 난자랑 정자가 수정되면 백이 낳잖아. 그런 것처럼 식물도 여기 꽃가루에 실려 들어왔던 꽃가루의 정자, 일종의 정자와 같은 그 유전 정보가 여기를 뚫고 들어와.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밑씨에 있는 얘와 만나. 오케이? 그거 우리 식물의 수분 꽃가루라고 해. 꽃가루, 수분, 화분바지. 그렇게 만나잖아. 왜? 식물도 베이비를 만들어야지. 정자랑 식물의 난자랑 만나서 베이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꽃이 진 자리에 뭐가 맺혀?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 시간이 지나면 자, 꽃이 대부분 질 건데 이 꽃 안에 들어있는 암술대 안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은 씨방이 양분이 많아져. 그래서 씨방이 점점 비대해져.
꽃은 적고 꽃잎은 적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자, 꽃은 졌어. 꽃은 지고 꽃들은 다 나이 들어서 지고 암술 때도 사라지고 이미 수정이 된 자리 안에 얘가 이렇게 생겨. 얘가. 그래서 요런 아이의 반을 딱 갈라보게 되면 요런 모습이 되거든. 얘 뭘까? 헉! 맞춰버렸어. 네, 감이요, 감. 오케이? 감 꽃이 피고 난 자리에 감 열매가 생기고 감 열매 안에 이 씨가 생기는 거야. 감의 씨. 돼요? 이게 속시식물이 이렇게 베비를 만드는 거고 이 씨를 뱉어 퇴. 그죠? 양분 좋은 토양에다 뱉어. 그러면 똑같이 감나무가 자라나요. 식물의 베이비입니다. 식물 베이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번식하는 게 속시식물입니다. 돼요? 씨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감이나 귤이나 그죠? 사과나 매실이나 매실이 매화꽃 알죠? 매화꽃. 엄마나 할머니가 2월 되면 매화꽃 보러 가야지 막 하실 수 있어요. 매화꽃이 피고 진 자리에 5월 달쯤 매실이 열려. 매실이 열매야. 매화꽃의 열매.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제 또 술로 담그시면 아버님들은 그건 매화주가 되는 거. 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식물의 분류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그리고 속시식물을 또 디테일하게 나눠. 속시식물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 뭐 얘들아 주변에 보면 잎이 이렇게 길게 끼럭지가 길게 자라는 애들 있지. 길게 자라는 거. 대파. 대파 또는 강아지풀. 그죠? 근데 잎에 잎맥이 되게 넓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 잎에 잎맥이 넓고 이렇게 그물 메고 자라는 애들. 그쵸? 이 식물하고 이 식물은 똑같은 속시식물인데 또 구분을 합니다. 떡잎이 씨에서부터 발화가 된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 속시식물을 다시 두 개로 나눠. 어떻게?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에 따라서 속시식물을 떡잎이 한 장이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잎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평행맥이라고 해. 평행맥. 잎맥이 평행맥이야. 강아지풀 같은 거 뭐라고 할까 얘를? 떡잎이 한 장이거든. 외떡잎 식물. 떡잎이 한 장.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고 떡잎이 두 장인 거 그걸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 우리 강낭콩, 땅콩 같은 거. 너네 어릴 때 강낭콩 같은 거 물에다가 안 키워봤니? 강낭콩 물에다가 해갖고 놔두면 강낭콩 뿌리 이렇게 콩에서부터 뿌리 나오고 떡잎이 조금 만들어지거든. 떡잎이 두 장인가? 그게 쌍떡잎 식물이야. 쌍떡잎 식물. 떡잎이 한 장인가? 외떡잎 식물. 이렇게로 나눠. 어디를? 속시식물. 자, 그럼 봐봐. 번식 방법의 차이로 크게 종자로 번식하냐, 포자로 번식하냐로 나눴어. 그리고 또 관다발 발달흉으로 뭐로 나눴어? 나머지 선택식물 빼고 나머지들로 다 나눈 거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속시식물을 다시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에 따라서 쌍떡잎과 외떡잎으로 나눴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네모를 쳐준 이 부분 있죠? 네모 쳐준 이 부분 적어주세요. 식물의 분류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식물은 크게 5개가 있는데, 그지? 5개. 뭐, 선택, 양치, 겉씨, 속씨, 외떡잎, 쌍떡잎. 그죠? 근데 속씨 안에 외떡잎과 쌍떡잎이 있는 거고, 속씨 식물 내부에만, 그지? 고유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속씨 식물 안에만 외떡잎, 쌍떡잎이 있는 거고, 크게 속씨와 겉씨를 구분하는 건 뭐다? 씨방이 발달되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종자로 번식하냐, 포자로 번식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를 나눴을 때 키가 높게 자랄 수 있니? 못 자라니? 그지? 키가 높게 자라려면 길어 올리는 파이프라인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 또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는 건 여기 위쪽. 관다발이 발달이 한 톨도 안 돼서 거의 바닥에 붙어 자라는 건 선대식물 이끼들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미 식물계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동물계.
자, 동물계도 처음에 하면서 어느 정도 끝냈었어. 동물계도. 자, 근데 척추가 있냐 없냐로 먼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종이 쳤잖아요. 여러분 안 쉬어두면 저희가 레이저로 쏘실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어차피 숙제로 나갈 거 여기만 좀 풀어보고 쉽시다. 어디 풀어보고 쉬냐면 풀지 말고 실까? 풀지 말고 쉬어. 얼굴에서 바로 보이네 하윤이는. 자, 볼게요. 우리 한 문제만 풀자. 59쪽에 17번 같이 하고 시작. 17번. 자, A부터 E까지 해당하는 걸 각각 쓰재. 개로 써보게. 맨 아래 A 무슨 개야? 대성균? 그런다고. 균이 들어가니까 균을 먼저 생각한다고. 대장균? 원핵생물계. 오케이? 균자 들어가면 균 생각한다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A는 원핵생물계야. 자, 유굴레나. 원핵 다음에 진화된 형태를 원생생물계라고 해.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을 그려. 맨 밑바닥이 진화되지 않은 원핵생물계고, 유글레나는 원생이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나머지 C는 무궁화 식물계겠지. 그리고 E는 뭐야? 문어니까 동물계. 그럼 그 사이에 낀겨있는 게 누구라고? 진균계. 균계요, 균계. 됐죠? 꼭 기억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동물계 이어서 할게요. 동물은 문까지 조금 들어갑니다. 전국 과목 개에서 문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 척추가 있으면 우리가 척삭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척추가 있으면 우리는 척추가 있는 동물들이니까 척추 동물, 즉 다른 말로 척삭 동물 문으로 표현합니다. 동물계는. 그리고 척추가 없는 애들은 문척추 동물문, 문척삭 동물문. 그래서 동물들은 영록체 있어 없어? 없지. 광합성 해 안 해? 안 해. 그냥 액티브하게 얘네들이 양분들을 먹이 사냥을 통해 섭취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식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동물계 일단 염록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염록체 없습니다. 자, 핵먹이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염록체 없고요. 그리고 세포에 세포벽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영양을 섭취하고 생세포 수정으로 번식하죠. 그죠? 자, 그럼 봐봐. 해파리는 뼈 있어 없어? 없어. 해파리 뼈 없다. 연체동물에 속한다. 그래서 크게는 여러분들 지금 학년이 올라가면 나중에 생명과학을 전공하실 때 배우겠지만, 자, 척추가 없냐? 무척삭 동물문. 척추가 있냐? 척삭 동물문으로 나눠지고, 이 척삭 동물문 안에서 이제 강이 있을 거야. 자손을 새끼로 낳는 거지. 또는 자손을 알을 낳아가지고 자손을 낳게 하는 거지. 온도를 정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없는 거지에 따라서 얘네들은 막 강으로 나오거든. 포유강, 양서강, 어류강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척삭동물문 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진화가 되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어류, 양서류 진화가 되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포유류들이지. 물론 뭐 주변에 비둘기들도 많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지? 근데 주변에서 뭐 개나 고양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포유류들. 이렇게 새끼로 자손을 낳게 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얘는 알로 낳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난생이냐, 태생이냐, 정원동물이냐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온동물이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주변의 온도 상황에 따라 내 온도 내부가 달라져.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조류와 포유류는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정원동물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자손을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따라서 어류에서부터 양서류, 파충류, 조류까지는 알로 새끼를 낳아. 난생. 새끼를 알로 낳습니다. 그 알 속에 모든 양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란 많이 섭취하잖아요. 완전 식품이다라고 해서 많이 섭취하잖아. 자, 그리고 포유류는 새끼로 자손하는 거죠.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한테 양분을 막 공급해줘서 거의 여러분은 38주 동안 엄마 뱃속에서 키워져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태생이에요. 태생.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방법들. 그리고 호흡하는 기관이 폐가 잘 발달되어 있냐, 폐가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눠볼 수 있어. 자, 여기는 아가미.
그죠? 호흡이.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 방법이 아가미. 근데 양서류에 뭐 있어, 얘들아? 양서류. 어떤 종류 있어? 맹꽁이 알아, 맹꽁이? 맹꽁이 몰라? 혹시 개구리랑 뱀을 종류를 헷갈린 건 아니지? 개구리는 양서류야. 수륙, 양육생을 하잖아. 물속에도 있다가, 그지? 육지에도 있다가, 두꺼비도, 그지? 두꺼비랑 비슷하게 생긴 게 맹꽁이야. 두꺼비도 양서류고, 그지? 두꺼비가 조금 더 포악스럽게 생겼죠, 개구리보다. 그렇잖아. 근데 걔는 피부나, 그지? 왜 피부가 젖어 있어야지만 거기로 호흡이 가능하거든. 아가미는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 올챙이 시절 때는 약간 그런 아가미가 있었겠지만, 그지? 올챙이 시기를 거쳐서 개구리로 됐기 때문에 아가미가 발달되는 건 아니고 피부 형태들로, 피부나 폐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피부보다는 주로 폐라고 하는 형태들로 호흡을 하겠죠. 폐가 발달돼서 폐로 호흡기관.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가진 형태들로 각각의 어떠한 교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셔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기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종류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포유류에 속하더라. 그죠? 또 더 특징적으로 알만한 게 또 있을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적어주세요. 척추동물만 하게 내가 무척삭 동물문도 다 헷갈렸는데 무척삭 동물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미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미와 개미를 배우는 게 해파리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류부터 양서류, 파충류는 변호. 종류 하나만 적어볼까? 생선, 물고기, 양서류, 개구리, 파충류, 비양, 뱀, 거북이. 얘들아, 거북이 양서류 아니다. 거북이 양서류 아니다. 거북이를 양서류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거북이는 양서류 아니라 파충류예요. 오케이. 조류. 누구? 펭귄, 비둘기, 닭, 그죠? 포유류, 우리, 그죠? 개고양이, 사람. 자, 그러면 동물계가 끝났네요. 그쵸? 자, 그럼 아래 개념 빌더 문제 한번, 적는 친구가 있으면 좀 기다려볼게요. 너무 빨리 진행하면 좀 그러니까. 동안에 요즘 뭐 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학원밖에 안 가잖아. 학교 안 가잖아. 그지? 요즘 뭐 해? 학원 다녀? 학원 몇 시부터 몇 시 다녀? 하연이. 평일에? 요일마다 달라. 보통 한 몇 시간 학원에서 가는 것 같아? 4시간? 6시간? 매일? 화목은 5시간. 월화수는? 월수금은? 3시간. 월수금은 3시간. 그래. 3시간, 5시간.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뭐해? 엄마 도와줘? 책 봐? TV 봐? TV 뭐 봐? 핸드폰 많이 해. 핸드폰. 인스타 해? 그래. 초육도도 인스타 하구나. 그럼 유튜브 해? 본인 인스타 계정은 있는데 유튜브 계정은 없어? 틱톡은 하나? 틱톡은 안 해. 인스타를 초등부들도 하구나. 그래. 애들 많이 해? 인스타? 대부분 다. 그래. 그럼 인스타 DM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인 거야? 카톡으로 하는 게 더 느낌인 거야? 카톡 안 하나 요즘? 인스타에서 만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 근데 인스타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냐? 대부분. 다 해, 반에서? 그래? 안 하는 애들은 있긴 한데. 그치. 나 귀찮다고 안 하는데 시안이 인스타 하냐? 여기도 인스타 하구나. 마루도 인스타 있냐? 그래. 왜? 대부분은 또 남학생들은 또 귀찮아서 안 만든다고. 왜냐면 자꾸 광고가 또 인스타에서 누구가 친구 초대됐는데 누구 새 팔로우 신청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뜨기도 해서 남자 선생님도 인스타를 계속 안 하시다가 우리 학원 그 인스타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용으로, 내가 인스타를 주로 관리하거든. 감시용으로 인스타를 가입했다가 애들이 다
학생들이 많이 인스타 서로 팔로우 되어 있거든, 마팔. 그러니까 나랑 남자쌤이랑 아는 사이고 이렇게 하니까 정 선생님 인스타 하셨던데요. 갑자기 신변의 문화가 왜 생겨서 맨날 남자 선생님이 인스타 그런 것 따위 하지 말라고 가짜 행복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 야, 너네가 너 여행 갔다 오고 좋은 것만 올리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갔다 온 그 좋은 흔적들만 보니까 남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막 비관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정 선생님이 이렇게 인스타 딱 뜨니까 뭐야 이 선생님 하지 말라더니 왜 자기가 해 하면서 막 그랬다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감시하려고 나 인사한 거라고 했거든. 감시요. 근데 아무튼 그럼 다 대부분 다 DM을 하고 막 릴스도 찍고 그러나 막 안 찍어. 릴스 찍는 거 막 요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인스타를 보다가 도대체 그 윤정아 밈이 왜 뜨는 거예요? 그 머리를 왜 이렇게 나비를 해가지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무슨 사회 불만이 있는 건데? 그걸 또 그 가사? 그 멘트를 또 바꿔가지고 다 하더라고. 나 처음에 저 뭐라고 씨부를 싸는 거 하면서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래퍼 같아가지고 저 또 뭐라는 거야 막 그랬는데 도대체 그렇게 갑자기 왜 뜬 거야? 그 유튜브에 뭐지 개그맨? 개그맨 약간 옛날 피아노 학원 약간 컨셉으로 해가지고 영상 올리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그냥 따라한 거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챌린지 만들어. 아 그럼 개콘에서 먼저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거야? 개콘이 아니고 그냥 개그맨이 그냥 계정 만들어. 아 개그맨 개인 계정이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고. 개그맨의 개인 계정에서 이렇게 봤는데 걔를 그냥 따라서 초등학생이 실제 따라서 한 거야? 초등학생이 먼저 챌린지 만들었어. 아 그래. 챌린지 만든 건 초등학생. 아 챌린지 만든 건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만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새내기들 대학생들 새내기 배움터 막 많이 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 그 바이럴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떡상 그 링크를 타보려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계속. 너무 웃겨가지고 참 다양하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서 초등애들도 그렇게 막 동영상 찍으면서 노는가 요즘 그런 컨셉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가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덜 그래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건 안 하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 나보고 같이 릴스 찍자고 요즘 이거 핫한 챌린지 있는데 매 월마다 챌린지들이 바뀌잖아. 쌤 이거 챌린지 파도 탈 거냐고 좀 빨리 타야 된다고 지금 막 같이 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얼굴 팔도 안 한다고. 근데 나도 가끔 보다 보면 이거 좀 따라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뜬다고. 근데 윤정아는 정말 아니야. 윤정아는 진짜 찐으로 아니야. 윤정아는 할 수 없어. 너무 좀 약간 사회 반항적인 이 똥머리 컨셉이 너무 격했어. 여튼 여러분도 인스타를 하시는군요. 보다 보면 재밌어요. 인스타가 또 광고가 바로 타겟팅이 너무 잘 돼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마저 하고 수업을 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마저 할 거 다 하고. 자, 51쪽 거기 개념 필터 문제. 우리 대부분 생물의 5개 분류 체계들을 했기 때문에 5개로 분류할 때 크게 뭐뭐 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분류하더라. 기억하십시다. 자, 핵막이 없대요. 하나의 핵으로 되어 있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대. 누구예요? 핵막이 없대. 원핵 생물계죠. 핵막 없어. 사장님실 따로 없다고. 그지? 통제실 따로 없다고. 근데 자신의 유전종만 갖고 있겠지. 그게 원핵 생물계야. 누구? 아메바 아니야. 포도상 보균이나 대장류 같은 거. 자, 엽록체 있대. 식물계 있네. 그죠? 식물계에 속하더라. 자, 동물계의 모든 생물은 세포벽이 없어요. 그죠? 세포벽 없습니다. 자, 넘겨서 자, 몇 쪽? 53쪽. 53쪽. 3번 확인 문제. 53쪽. 우리 1번을 풀었었죠, 지난 시간에. 그쵸? 2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강합성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요. 핵막이 있어요. 그죠? 엽록체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2개 쓰면 되겠죠. 핵막이 있어요. 엽록체가 있어요. 광합성 합니다. 그죠? 자, 난 3번 갈게요. 5개 분류체계로 구분하는 기준을 모두 고릅시다. 했어요. 생물을 5개의 분류체계로 나누는 기준. 자, 일단 뭘까요? 자, 일단 봐봐. 그지? 그 여러 가지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 세포 구조로 나누겠죠. 세포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연 분류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근데 번식 방법 되겠어? 번식 방법. 생물을 5개 분류 체계로 나누는 거 번식 방법. 번식 방법을 생물을 5개 분류 체계로 나눈다라고 보기가 서식 환경도 어렵죠. 서식 환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위 분류적인 부분이잖아.
그치? 그리고 번식되는 방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몸의 구조. 자연 발생적인 어떤 특성상 몸의 구조랑, 자, 그 다음에 세포가 핵막이 있는 세포인지, 핵막이 없는 세포인지, 세포의 구조로 먼저 나눠서 디테일하게 간 거고, 번식 방법은 식물계나 또는 동물계 안에서, 그지? 식물계나 동물계 내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번식하는지로 본 거니까,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는 의미는 없더라. 그래서 번식 방법은 빼야 돼. 됐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 기억, 니은, 리을로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니은은 빼줘야 돼. 왜? 특정 식물계 또는 특정 동물계 안에서만 번식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니까. 됐죠? 5개로 원핵, 원생,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로 나눴을 때는 번식 방법으로 나눈 건 아니더라. 기억합시다. 기억, 그리고 리을이야. 4번. 몇 번이 옳지 않은 거? 4번에. 세포벽이 없는 데 있댔잖아. 답 1번이겠지. 그죠? 넘겨봐. 자, 너무 고생했어. 3형 6개로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그지? 실험 문제 한두 개 풀 때만 좀 필요한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57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다 채점했지. 그치? 57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채점 다 냈을 거고 8번, 9번 채점했나? 안 냈지? 8번 봅시다. 8번. 자, 다음 분류 기준 중 자연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했어요. 자, 자연 분류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얘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인위 분류, 그죠? 의미로 판단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나눈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5번이겠죠. 식용 가능하냐, 안 하냐? 그지? 식용 가능 여부는 뭐야? 인위 분류야. 우리가 먹었을 때 이득이 된가, 안 된가? 인위 분류야. 자, 9번. 잠자리, 오리, 송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 자, 육상동물이냐, 소생동물이냐. 그 다음에 무척추냐, 척추냐. 자, 간은 육지에서 얘가 사는데 아니면 물에서 사는데 얘가 서식을 어디서 하는지 서식 방법, 형태로 나눈 거죠. 얘가 관찰해보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는 인위 분류죠. 그죠? 서식 방법의 차이로 구분한 건 인위 분류입니다. 근데 뼈대가 있는지 뼈대가 없는지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눈 거 그건 뭐야? 원래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 분류죠. 그래서 자, 기억은 인위 분류인데 자연 분류라고 해서 땡. 그 다음에 생물 고유 특성이 다른 분류 미음 맞죠? 자, 잠자리, 오리, 송어는 모두 세포에 핵이 있대. 잠자리, 오리, 송어 세포에 핵이 있죠. 왜? 원핵 생물계는 아니니까 걔네들이. 따라서 니은 디귿 답 몇 번? 5번. 자, 넘겨봐.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58쪽까지 내놓고 자, 59쪽 또 내줬나? 안 내줬지. 59쪽. 자, 59쪽 지금 빨리 풀어봐. 59쪽까지. 58쪽에 13번 항상 내줬죠? 맞아요. 그러면 58쪽에 14번부터 여기 59쪽까지 지금 완성해줘보세요. 마루는 게이드. 답만 한번 다시 검토해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험 봐요. 아니요. 우리 여기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까지 다 하고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볼게요. 쫄렸어? 다 했어? 아쉬운 분은 잠깐 쉬고 있어도 돼. 아, 여기가 써놔야겠다. 우리 2월 달에, 아니, 저 설날 연휴 때만 쉬어요. 월화수만. 토요일은 안 쉬고 수업합니다. 토요일은 안 쉬니까 내가 써놓을게.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아직 오피셜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3월 1일 일요일 쉽니다. 여러분 계약하기 전에 가방도 사고 이거저거 할 겸 그렇게 쪼개서 쉬기로 했으니까 3월 1일 일요일은 충전데이. 그러니까 이틀 쉬는 거야. 물론 이제 토요일부터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토요일은 2월 28일이거든. 2월 28일까지 정상 수업하고 2월 달은 깍깍 채워서 2월 달이 횟수가 얼마 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때만 충전데이로 쉰다는 것. 좋죠. 주스 많이 들어있는 데만 조금 미리 공지하고 좀 알려지고 그렇게 쪼개서 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혹시나 이제 시골 가시거나 하시면 미리 얘기해주면 영상 찍어서 진행해줄 거니까 2월달에 미리만 어머님들께 알려달라고 해줘. 지금 거의 선생님 이제 카톡 푸사에는 다 저걸로 해놨거든. 날짜 전화만 하신다고 알려주는 걸로. 어머님들이 아셔서 전화 안 주시는 분들도 하고. 드라마는 뭐 봐? 드라마도 봐. OTT로 봐. 웹툰 이런 거 봐. 웹툰 안 보고 봐봐. 지상파. KBS, SBS, 막 TVN 이런 거. 넷플릭스 봐. 넷플릭스. 그러면 또 밖에 내 윤정이 나온 거. 윤정이 나온 거 밖에. 근데 재밌다더라. 지금 다 올라왔나? 16화, 3제목이 싹 다 올라. 12화까지 올라왔어. 지금 계속 올리는 중이야?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와 있어. 그래요. 방학이 뭐 그런 맛이죠. 방학이 그런 맛입니다. 정주행 하는 맛이죠. 다니는 어떤 놈은 21, 25인가? 한 1, 2년 전 드라마거든? 김태리 나왔던 거. 그거 한 3번 볼 때마다 3번씩 다시 돌려보기 할 때마다 3번마다 또 울었다고 크라잉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F 감성이 많은 아이들이 이 T 같은 과학학원에 다녀요. 그렇더라고. 돌려봤어? 계속 여러 번 본 드라마나 이런 게 있어? 한 번씩만 봐. 한 번만 봐.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일단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 벌픈 친구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답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 거기 10번부터 13번도 아직 채점 안 했죠? 숙제 내줬던 거. 자, 10번 생물 분류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 자, 생물 사이 유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4번이죠? 그죠? 진화적 거리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거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1번에 있네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지? 범주가 가장 최소 범주인 종에서부터 종이 묶어져서 속, 과목, 강문, 계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문, 리인이 속, 디귿이 종입니다. 자, 12번. 생물 분류 체계의 종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개보다 큰 분류단일까요? 개보다 훨씬 더 적은 분류단입니다.
그지? 더 디테일해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큰 틀이 개죠. 그래서 니은 맞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해서 번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인 게 그게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답 5번. 니디 맞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물 분류를 물어봤습니다. 문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5종류를 분류한대요. 문이 묶어져서 크게 5개 분류체계. 우리 5개 분류체계가 있잖아. 개죠, 개, 여이. 자, 14번. 요렇게 생물을 묶어봤어요. 대장균, 개미, 능이버섯. 근데 똑같이 대장균과 같은 원핵 생물만 있는 건 아니네. 대장균에, 개미에, 능이버섯에. 그죠? 그다음 백합에 참나무에 우산있게 보니까 오른쪽 나는 광합성을 해. 식물이야. 그지? 근데 왼쪽 가들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어. 광합성할 수 없어. 그래서 답 3번. 엽록체 유무죠. 3번입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지 독립영양 생물인 건지 종속영양 생물인 건지 이렇게 나눈 거죠. 자, 15번. 동물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다세포 생물이다. 맞아요? 동물? 맞죠? 자, 세포벽이 없다. 맞죠? 광합성해서 에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동물인데. 그래서 기억 니은 4번. 세포에 핵막이 없대요. 핵막 없대요. 그럼 누구 떠올려야 돼? 사장실이 따로 없네. 사장실이. 그렇지. 원핵생물. 사장실이 따로 없어요. 오늘 2번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장실 따로 없고 원핵생물계 대장균, 젖산균, 포도상, 구균 같은 게 있어요. 혈액균. 자, 17번은 했었죠? 그 17번 그림 모습은 잘 기억해야 돼. 맨 밑바닥에 누가 있어? 원핵이 있고, 그지? 원핵으로부터, 자, 이렇게 구분한대. 여기는 핵이 있는가? 여기는 핵이 없는가? 여기는 핵이 있는가? 이렇게. 얘네들 4개 다 싹 다 핵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사장실에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사장실에 발달되어 있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사장실은 따로 없어도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물질인 핵산은 있는 거야. DNA. 그죠? 핵산은 있는 거야. 여기도 고유한 자신의 유전 물질 DNA 핵산은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기억해야 돼. 핵산. 고유한 자신만의 정보, 고유한 자신만의 정보는 있는데 별도의 방만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원핵생물계. 그죠? 일단 불러봐. 여기가 원생생물계. 기억하자. 원핵의 밑바닥, 원생,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됐죠? 오케이?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근데 동물은 못 그래. 얘네들은 못 그래. 그래서 균계와 동물계로 나누더라. 오케이? 됐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기억하시고 17번. 자, 18번. 이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보였습니다. 송이버섯은 기억에 해당하죠? 맛있습니다. 자, 송이버섯 맛있어요. 자, 기억 맞죠? 대장균과 무궁화는 둘 다 세포벽이 있다. 대장균, 무궁화, 세포벽 둘 다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만 세포벽의 화학적 조성만 다르죠. 오케이? 대장균은 세포벽의 화학적 조성이 펩티도글리칸. 어디 가서? 펩티도글리칸. 기억을 해두시면 피읍자로 끝나는 끝말잇기를 할 일이 있나? 펩시콜라. 그러진 않겠네. 그래도 기억해놔. 펩티도글리칸. 그죠? 펩티도글리칸. 자, 그리고 무궁화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셀룰로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유글레나와 니은의 유형관계는 문어와 니은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유글레나랑 니은이 누군데? 유글레나가 원생생물이고 문어와 니은의 유형보다 가깝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아닌 게 아니네. 유글레나와 니은 안에 유글레나가 들어가지 않냐? 그렇잖아. 여기 지금 유글레나가 있잖아. 그지? 너가 지금 유형관계가 가깝냐 물어봤는데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왜냐면 원생 생물이 유글레나의 대표적인 종류고 유글레나라고 하는 것의 유형관계는 문어와 니은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얘보다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유글레나는 있고 유글레나들이 원생 생물이 안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 19번. 어떤 생물입니다. 핵막이 있대요. 식물계 속하지 않는데요. 광합성한대요. 핵함 기억하세요. 핵함 광합성합니다. 근데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식물은 아니에요. 핵함 광합성합니다. 근데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엽록체는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식물계에 속하진 않아요. 오케이. 20번 무당거미 느타리버섯. 답은 3번. 그죠? 답은 3번. 21번 병어 은행나무야. 병어 은행나무 식물이죠? 엽록체 있죠? 다세포 생물이죠? 기관이 분화되었다. 기관까지 있죠. 왜? 뿌리, 줄기, 꽃, 열매들이 있을 거니까. 맞아요. 자, 제가 오늘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으니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죠? 어디? 61쪽.
그죠? 60쪽은 했고 61쪽 숙제 안 해줬죠? 61쪽과 62쪽, 63쪽 그죠? 서술형 문제까지 3쪽 내드렸어. 61부터 63까지 61, 62, 63 고생했어. 퇴근 잘해.